어이. 자, 우선 여기 그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prob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probe. probe 이거 우리말 번역이? 아, 그거는 프루브고요. 프루브고 얘는 프로브. 지구 그런 거 아니야? 지구 본 느낌 아니야? 아, 그거는 로브. 로브. 자, 프로브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탐침이라고 번역해요. 네? 네, 탐침. 한 번 더 그냥. 자, 저런 단어를 본 적도 없죠. 자, 이게 뭐냐면 그 특별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자,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의 직업은 천문학자인가? 저거는 도굴꾼입니다. 도굴이 뭐예요? 남의 무덤. 무덤 도둑질하는 걸 도굴꾼이라고 하죠. 왜냐면 글쎄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이게 그 무덤 안에 뭐를 같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귀중품을 같이 묻는 경우가 있죠.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 좀 부자들이. 그래서 이제 무덤을 파서 되게 고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옛날 왕들이나 이런 무덤들 있죠. 그래서 왜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 있는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다 도굴됐다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왕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귀족들, 부자들도 무덤에 누군가 조상이 죽었을 때 거기에 이제 비싼 물건들을 같이 묻는다 이런 말이에요. 뭐 일종의 뭐 그냥 미신이죠, 미신. 예. 그러면 그걸 냅다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도굴꾼 하겠죠. 이 도굴꾼이 나왔던 그 영화가 있죠. 바로 파묘란 영화죠. 파묘. 본 사람. 파묘. 와, 다 안 봤어요? 봤어요? 볼만해요? 재밌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나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거 되게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되게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욕하며 보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한 번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할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뭐 여하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안에 보물이 이게 비싼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여기 비싼 게 있는지를 알아요? 자외선, 적외선 탐사를 직접 금속 탐지. 금속 탐지요.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금속 탐지요? 알 수 없지 않나? 자, 금속 탐지기는 이게 장비가 이렇게 좀 으리으리하죠. 네. 그럼 생각해봐. 대낮에 금속 탐지기를 들고 무덤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바로 경찰 신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죠. 그럼 이 도굴꾼은 어떻게 여기에 보물이 있는지 압니까? 걔가 왕인지 아니고. 그리고 그 유명인과 그 부자들의 무덤은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만듭니다. 그냥 버려진 묘처럼 만듭니다. 도굴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소박하게 만듭니다. 그냥. 근데 네. 도 이름이 있잖아. 그런 것도 안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몇 자리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산 전체를 그냥 후손들이 사버리는 거예요. 산 전체를. 근데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게 누가 경비를 설 수가 없으니까 도굴꾼들이 밤에 몰래 와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확실히 이게 무덤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파봐야 되잖아요. 그럼 남의 무덤 함부로 팔면 어떻게 돼요? 은발치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도굴꾼들은 길쭉한 쇠 꼬챙이를 들고 다닙니다. 쇠 꼬챙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걸 탐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한자말로 탐침이에요. 탐이 뭐예요? 탐구하다. 침은 길다란 쇠막대기를 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사람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바지 속에다가 이렇게 긴 쇠꼬챙이를 여기 이렇게 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살면서 그 조폭이나 야쿠자 만나본 사람. 그 나는 아는 형 중에 한 명이 조폭이었거든요. 야. 예, 그리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냥 원래 조폭이었는데 형이 이제 손을 씻고 나와서 이제 일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조폭 생활을 한 형인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렇게까지도 안 물어보고 좀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진짜로 그 전남 지역에서 조폭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맨날 룸에서밖에 술을 안 먹어봐서 이런 데 잘 모르겠다면 하여튼 형이 맨날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형이 해줬던 얘기인데 이게 그 진짜로 이 조폭 이런 사람들을 이게 실제로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조폭이나 야쿠자 같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엮이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진짜로 자살하는 게 좋을 정도로 인생이 괴로워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 협박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조직 간에도 이제 시비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칼 중에 사시미 말고요. 참치 해체하는 칼 알아요? 참치 해체하는 칼? 예, 참치 해체하는 칼이 그 회를 써는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이만큼 길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참치를 이렇게 큰 참치를 절단하고 해체하는 그런 칼이 있는데 칼 길이가 이만하거든요. 엄청 날카로운 거. 그거를 바지 있죠, 바지. 그래서 조폭들은 옷을 타이트하게 입어요, 옷을 헐렁하게 입어요. 조폭들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요. 헐렁하게 입는 이유가 그 바지 안쪽에 수선을 해가지고 가죽으로 칼집을 이렇게 안에 넣어요. 그래서 조폭들은 반바지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반바지 입는 애는 조폭 아니에요. 그냥 끈앞풀이에요. 초롱이 이런 애들은 조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롱이 이런 애들은 그냥 그 밑에 심부름 하는 애인 거예요. 진짜 조폭들은 그래 절대 반바지 안 입어요. 그래서 진짜 야쿠자는 절대 반바지 안 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긴 바지 안쪽에다가 가죽으로 요렇게 이제 가죽으로 안에 칼집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항상 조폭들은 뭐 입어요? 항상 수트를 입죠, 수트. 무조건 여름에도 수트 입거든요. 그럼 수트를 탁 열면 여기 칼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안에 참치 해체 칼이 안에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붙거나 이제 조직원들끼리 시비가 붙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제 일반인들을 피해자들을 협박할 때 딱 수트 안쪽에서 어따 이런 잡것들이 하면서 이게 쏙 끓는데 진짜로 이거. 그러면 그걸 그 앞에서 보면 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무섭대요. 너무너무 무서워. 진짜 일반인은 진짜 완전히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폭들과 인생이 엮이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은 진짜 인생이 괴로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길거리 걸어 다니는데 얇은 쇠막대기 들고 다니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 바지 안쪽에다가 이렇게 쇠막대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뚫려 한 다음에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쑥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쑥 들어갈 때 흙이 닿는 느낌, 관이 닿는 느낌, 관을 뚫고 들어가서 시체가 닿는 느낌, 거기에 부속품이 닿는 느낌 다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그걸 이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예, 수십 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껴요. 그래서 쑥 찌르면서 이거 뭐다 대충 안 돼요. 그러면 쑥 뽑아서 딱 하면서 여기 뭐 있다를 확인을 하고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두세 명 와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탐침. 알겠죠? 영어로 probe.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혹 해본 사람? 어? 뭐라고요? 그런가요? 스타크래프트요? 혹시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본 사람? 마인크래프트 뭐라고? 이쪽을 됐어요. 이거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본 사람? 없어요? 이거 워낙 옛날 게임이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종족이 있냐면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거든요. 쓰기 어렵습니다. 예, 프로토스라는 종족에 맨 처음 뽑히게 되는 일꾼 유닛이 있어요. 일꾼. 얘 이름이 프로브예요. 아, 찔러보는 거. 예, 이 일꾼이 뭐 하겠어요? 그 자원도 케어지만 첫 번째 적이 없는지 탐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프로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콩글리시로 프로베 이렇게 읽는데 이게 발음은 프로브예요. 알겠죠? 프로브. 그래서 그 탐침을 뭐를 활용해서 탐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화학 반응을 탐침처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화학을 화학 반응과 연결을 지어서 화학 반응을 분석하는 탐침으로써 전기화학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화학 반응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산염기 반응도 있죠. 산화환원 반응은 이게 전기화학 반응 자체니까요. 산화환원 반응 뭐 산염기 반응, 침전 형성 반응, 아까 얘기했던 착화물 형성 반응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실제 이 수용액 속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반응의 변화를 요거로 측정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케미컬 프로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자, 왼쪽엔 자, 백금 전극을 활용합니다. 보이시죠? 자, 백금 전극을 활용하고 여기다가 무슨 기체를 불어넣는다고 하죠? 바로 수소 기체 몇 기압? 부분압 2기압짜리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백금 전극에다가 이거 이름이 있었는데 수소랑. 이거 이름이 있었는데 쉬 기억나요? 쉬? 예.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 기억납니까? 표준 수소 전극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수소 기체를 1기압으로 불어넣고 백금 전극을 준비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이렇게 수소 전극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에 벤조익 애시드라고 하는 녀석을 준비합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벤조익 애시드고요. 우리말 번역은 벤조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벤조산이라고 이상하게 번역하는 다 일본식 번역이죠. 벤조산이라고 하는 이상한 번역이 있는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벤조익 애시드입니다. 자, 어떻게 생긴 애냐면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자, 이런 작용기를 무슨 작용기라고 하죠? 벤진이라고 합니다. 벤진. 그래서 이 자리에 탄소들이 있고 생략한 자리에 다 수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각각의 자리에 탄소와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탄소 6개가 육각고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녀석을 벤진 작용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COOH 작용기가 붙어 있는 이런 물질을 벤조익 애시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벤조익 애시드도 현재 수소가 붙어 있는 산인지라 이 녀석의 산해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산해리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녀석을 방금 얘기했듯이 벤조익 애시드라고 할 때 이렇게 수소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음이온 있죠. 얘 이름을 벤조에이트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보면 벤조에이트라는 나오죠. 그래서 벤조에이트 이온이 요 수소가 떨어진 이 음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혹시 짝산, 짝염기란 말 들어봤어요?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짝의 관계. 알겠죠? 그래서 지금 벤조익 애시드를 이렇게 다 그려 표현하면 좀 편하죠, 짝짝아. 알겠죠? 그래서 이 짝산을 축약해서
HA라고 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벤조에이트 이온을 다 이렇게 그리면 귀찮죠. 얘를 A- 이온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놈이 지금 어디에? 여기. 요 표준 수소, 그러니까 수소 전극에 A-라고 표기된 게 벤조에이트 이온이고요. 여기에 있는 HA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벤조에이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놈이 녹아있는 농도가 각각 얘는 0.050몰, 얘는 0.1. 아시겠죠? 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됐죠. 냠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스위치 온 하고 반대쪽 전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AG 플러스 무슨 이온이죠? AG는 무슨 원소 이름이 뭐예요? 은이죠. 은 플러스가 몇 몰? 1몰 농도로 녹아있는 수용액이 준비되어 있고 그냥 은 전극이 있어요.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염달이라고 하죠. 그럴 때 스위치 온 했더니 여기 전위가 얼마 나타나더라? 1.030V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로부터 바로 벤조익 애시드 사내리 상수 Ka 이걸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제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Ag 플러스 1몰, 이쪽은 A-0.05몰, HA 0.1몰, 그리고 수소기체 1기압, 그리고 스위치 온 했더니 1.03V.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벤조익 애시드의 사내리 상수 Ka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어요? 자, 문제의 상황은 이해했어요? 문제 상황 이해했죠?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민상이 하겠어요? 하겠어요? 딱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딱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아주 좋은 예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한비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알겠죠? 상황적 이해는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순서를 보세요. 자, 요 그림은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줄게요. 자, 문제가 매우 단순해 보여요? 아주 복잡해 보여요? 문제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복잡할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문제의 근본에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무슨 이 산해리 반응에 대한 문제이죠, 사실은. 그런데 산해리 등의 반응에 현혹 말고 전기화학에 집중합시다. 자, 벤조익 애시드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산해리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문제는 벤조익 애시드가 산해리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 풉니다. 얘가 여기서 산해리 반응을 하건 앙금을 만들건 차기온을 만들건 신경 쓰지 마세요. 뭐에만 집중하자? 산화환원은 전기화학이에요. 전기화학.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반드시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야 돼요?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무조건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요? 에노드와
있어야 되죠. 에노드하고 캐소드가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그림 그릴 때 보통 왼쪽이 뭐? 보통 왼쪽이 뭐? 에노드. 보통 오른쪽이 뭐? 캐소드.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반쪽 반응식을 작성해 봅니다. 자, 우선 은이 만약 환원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은이 환원되면 뭐 되죠? 가은은? 은이 전자를 받아들이면 뭐 되죠? AG 고체로 섭출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은아? 예은이 지금 방금 참선하고 있었죠. 예은이 이렇게 내 봤는데, 응? 아니요, 예은아, 아니, 얘는 뭐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예은이가 피곤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뭐 해명까지 하고 그럴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런 수준까지 내가 물은 건 아닌데. 그래, 예은아 힘내줘요, 알겠죠? 그래, 예, 네, 예은아, 네, 네. 예은아 힘내요. 자, 보자. 그러면 은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은이 섞출되는 반응이 있을 거고요. 이때 이 녀석의 표준 전위는 0.799V 인 것은 당연히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텍스트 읽으면 이렇다고 말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올걸요? 안 써놨나? 깜빡하고. 아이고 없구나. 아이고 없구나. 이따고 칩시다. 이건 뭐 문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누구의 환원 반응이 있는 것처럼 또 누구의 환원 반응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수소기체를 불어넣는 반응의 산화환원 반응. 뭐가 있어요? 수소기체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 바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수소기체가 되는 반응. 이게 바로 수소 입장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것 또한 뭐가 알려져 있어요? 표준 전위가 알려져 있죠. 얼마예요? 0.000V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때 두 개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한다? 우선 표준 전위, 알겠죠? 우선 표준 전위만 비교를 하고 표준 전위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표준 환원 전위가 더 큰 것이 보통 캐소드입니다. 이게 문제를 아주 숫자를 조작해 놓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99.9%입니다. 그죠? 99.9%로 원래 표준 전위가 크면 그쪽이 그냥 캐소드입니다. 그러면 캐소드가 정해지면 반대가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반대가 에노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캐소드의 전위가 뭐가 되냐면 E 플러스, 여기에 있는 에노드 전위를 E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각 전극의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네른스트 방정식 한번 읊어볼까요?
E는 E 노트 빼기 0.0516 나누기 U의 로그 Q. 기억하죠? 이걸 어디에 적용하자고요? 에노드에도 캐소드에도 다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E 플러스는 에노드 캐소드 누굴 얘기한다고요? E 플러스는 에노드 캐소드 누구? 캐소드. 자, 그러면 전이는 표준 전이. 자, 이 녀석의 표준 전이는 바로 은의 표준 전일 거고요. 빼기 0.05916 나누기 한 다음에 U 자리에 뭐 넣으면 돼요? 1 곱하기 로그 Q 반응 지수죠?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지수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응 지수 얼마예요? 바로 AG 플러스 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생성물은 고체는 1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G 플러스 농도분의 1로 표현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 이 AG 플러스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예요? 문제에서 AG 플러스 농도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잖아. 1. 여기 1 되어 있잖아. 1. 여기다가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로그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이 경우는 은의 표준 전위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0.799가 바로 캐소드 그냥 반쪽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에노드. 자, 에노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역시나 표준 전위에서 빼기 0.0596 나누기 자, 요 반응에서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는 얼마예요? 반응식을 이렇게 썼다면 전자 화학 계수가 얼마예요? 1이죠. 1. 1분의 0.05 한 다음에 곱하기 로그. 자, 반응 지수 써야 되죠? 반응 지수 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바로 반응물 분해. 자, 근데 전자 또 활동도가 얼마예요? 전자 역시 평형상수식에 뭐로 표현돼요? 전자 역시 반응 지수식의 1로 표현되죠. 그래서 H 플러스 농도 분해 전자는 1. 그 다음 H2 가스는 반응 지수식이 어떻게 표현돼요? 기체니까 기체의 부분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앞에 계수가 뭐예요? 앞에 계수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합을 어떻게 해줘? 루트. 알겠네? 그런데 이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H 플러스의 표준하는 전이 얼마예요? 0. 그렇죠? 그리고 수소기체의 부분합 얼마예요? 수소기체 부분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이요. 1.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때 얘 어떻게 바뀔 거냐? 마이너스 0.0516에 곱하기 pH가 되는 거예요. pH라는 거 알겠어요? 네. pH 알겠어요? pH? pH 정의가 뭐예요? pH 정의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H잖아요. 여기 지금 이 pH를 누구로 환산을 한 거냐면 여기에 있는 로그의 H 플러스의 역수 이만큼을 pH로 바꿔 쓴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캐소드 반쪽 전이는 은의 표준산원 전이고 에노드 전이는 마이너스 0.05916 곱하기 pH가 된 거예요. 네. Q 하는 거 에너지 아무만
이거요? 이거? 무조건 반응 지수는 반응물 분해 생성물. 그럼 반응물이 누구야? H 플러스 있죠. 전자도 있죠. 근데 전자는 뭐로 표현된다? 1. 그럼 H 플러스 곱하기 1. 됐죠? 생성물이 누구? 수소 기체지. 그럼 수소의 기체는 그것의 부분합으로 하는 거예요. 기체니까. 그러면 부분합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앞에 화학연분 개수가 2분의 1이죠. 그럼 이 녀석이 2분의 1승인 거예요. 2분의 1승을 루트로 써. 그 부분으로 표현하면 틀려요. 못 풀어요. 원래 반응지수와 평형상수에는 기체를 부분합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저게 원래 그 평형상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저렇게 하면 못 풀어요. 저렇게 안 하면 못 푼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농도로 하면 못 풀어요. 농도요? 그건 평형상수의 정의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네, 원래 평형상수 정의는 수용액에 있는 녀석은 몰농도로, 기체는 부분합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평형상수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다 기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KC와 KP라는 몰농도 관점의 평형상수, 부분합 관점의 평형상수를 구분해서 쓰는데 이건 관습 표현이에요. 관습적 표현이에요. 원래 평형상수는 기체는 부분합으로, 수용액 중 농도는 몰농도로 표현하는 게 원래 평형상수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모두 다 기체가 관여되어 있는 반응에 대해서만 부분합이 아니라 농도 표현의 평형상수를 관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형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벤셔널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해요. 알겠죠? 이게 몇몇 일반화학 책에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KC, KP로 구분하는 건 편법이에요. 야매예요, 야매. 원래 평형상수는 수용액 중 물질은 몰농도로, 기체상 혼합물은 부분합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평형상수에 가까워요. 물론 그것도 근사적 표현이긴 하지만. 자, anyway, 그럼 해결했죠? 됐죠? 그래서 건우는 물어놓고 내가 얘기해 주니까 잘 듣지도 않고 들었어요. 딴짓했잖아요. 막 손톱 뜯고 막 이랬잖아요. 진짜 이상한 민상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위에 줄게요. 자, 지우자. 그러면 이게 무슨 반응이냐 현혹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반응에 현혹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전기화에 집중하라고요. 그럼 잘 봐. 지금까지 배운 지식에 의하면 캐소드 전이 구했어. 어쨌건 에노드 전이 구했어. 그 다음 뭐 하냐? 그 다음 뭐 하냐고. 빼요. 바로 3 전체 전이를 구하잖아. 그걸 이 Z라고 하고 앞서 구했던 에노드 캐소드 전이를 어떻게 해서 구하냐고. 알수 없습니다. 캐소드에서 에노드. 에노드 걸 빼요. 빼서 구했잖아. 맞아요.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식이 반응이 나와도 반응이 현혹되지 말고 우선 이게 전기화학 셀이라는 것에 집중하라고. 여기에서 사내리 반응이 일어나건 말건 신경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런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이 전이를 어떻게 구하겠느냐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 노트 AG 플러스 이 자리에다가 pH 보이시죠? 네. 0.0
5916 pH.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pH를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이 네트에서 AG 플러스의 표준 전위를 빼가지고 0.05916으로 나누면 되지. 맞습니까? 네. 이때 전체 전위가 얼마로 측정됐다고요? 1.030 측정이 됐고 AG 플러스의 표준 전위가 얼마였어요? 0.799죠? 요 0.799 정도는 문제에서 주죠. 표준 전위 줍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요거 나누면 저 시스템에 뭘 구할 수 있다? pH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pH 구하면 pH를 구하면 어디 갔어? 값이 뭐냐? 바로 3.899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저 녀석은 pH가 뭐다? 3.899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그래서 이 에노드에 pH가 얼마냐를 묻기도 해요. 문제가 사실 두 개인데 pH가 얼마냐? 3.899.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뭘 구해라? 그래서 이 벤조익 애시드가 사내리를 할 경우 이 녀석의 사내리 상수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그러면 전체 전위. 그러면 3, 바로 3. 지금 에노드는 A-와 HA가 뭐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죠? 공존이란 말 알겠어요? 네. 공존? 둘의 관계는? 짝 염기고요. HA 짝 산이죠? 아까 짝산 짝염기란 말 했죠? 공존한다고요? 뭐예요? 완충용액이라고요. 그러면 완충용액의 pH는 뭐로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했던 산염기의 핸더슨 하셀바우 식으로부터 pH를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러면 pH는 읊어볼까요? pKa. pH는 pKa 더하기 로그 뭐분의 뭐? 짝 산분의 짝 욤기. 알겠죠? 네. 자, pH가 지금 얼매? 3.899. 짝염기 농도가 얼매? 짝염기 농도가 0.050. 짝산 농도가 얼매? 0.1. 우와,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즉 이 녀석이 완충용액이기 때문에 완충용액에서는 pH 농도가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한다라는 걸 산염기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놈의 농도가 고정되어 있는 완충용액이니까 돼 있으니까 pH로부터 바로 pKa를 구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계까지 그냥 정교한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냥 계속 에노드 구하고 캐소드 따로 구해서 빼서 전체 전위 구하는 거랑 거기에 그냥 완충용액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에서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처럼.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질문은 안녕.
잠깐 여러분 출석 불러야 돼. 출석. 이거 누구지 지금? 유진. 그런가요? 있잖아요.